20번 문제는 일치불일치 문제고요. 21번 문제 윗글을 바탕으로 그랬는데 얘들아 보기를 먼저 한번 읽어볼까. 다음은 온도와 압력이 증가할수록 동글배. 자, 항상 문제의 포인트가 되는 것은 과학기술 경제지문은 수로면 이런 쪽에 포인트가 된다 그랬지. 그래서 여기서 온도와 압력이 증가, 광물 성분에도 변화가 생기고 변성함이 생성되고 지금 그 얘기잖아. 그래서 지문 독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문을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기를 가지고도 이렇게 정리가 깔끔하게 되어지는 거다. 오늘 글은 온도와 압력이 증가했을 때 그 다음에 변성함이 생성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 그럼 개뿔도 별거 있나 별거 없나? 개뿔도 별거 없어. 오케이? 자, 지문 들어갑니다.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과고 그 다음에 이런 지문에 익숙해지면 사실은 배경 지식이 있기 때문에 지문을 읽어도 줄줄 읽어도 머릿속에 다 남아. 그런데 문과면서 과학 수업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지문 읽어도 머릿속에 잘 안 남거든요. 문과의 새끼들은 이런 지문 읽어도 빨리빨리 머릿속에 뭔가 저장이 되지 않는다고. 저장되지 않을 때 화제어를 자꾸 가져가라고.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 변성작용이란 말이 있고 저변성작용이란 말이 있고 고변성작용이란 말이 있지. 그러니까 너가 머릿속에 가지고 가야 할 것은 변성작용 중에서 저변성작용, 고변성작용이 있네. 이걸 머릿속에 남기는 거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변성작용이 뭔가를 밑줄을 꺼주는 건데 밑줄을 꺼주는 이유는 나중에 문제와 관계가 될 때 빨리 찾아보기 위해서 밑줄을 꺼주는 거다. 만약에 일치불일치 문제 같은 경우 헷갈린다 그러면 1대1 대응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거든요. 자, 일치불일치 문제 같은 경우에 정답이 무엇인지를 헷갈린다 그러면 1대1 대응을 시켜주면 되는데 밑줄을 꺼주는 이유는 1대1 대응을 위해서 그냥 미리 찾아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변성작용 밑줄 꺼주면 온도와 압력의 변화에 의해 지각 내 암석의 광물 조합 및 조직이 변하게 되는 저변성작용은 약 100에서 500도씨 온도와 비교적 낮은 압력에서 일어나는 고변성작용은 약 500도씨 이상의 높은 온도와 비교적 높은 압력에서 일어나는. 자, 뭐라고 쌤이 지금 잔소리를 했냐 그러면 밑줄 끈 것까지 지금 순간 암기가 되나 안 되나? 순간 암기는 안 되거든. 문과생들 같은 경우 이런 부분 더더군다나 순간 암기가 안 되거든. 그래도 밑줄을 꺼두라고. 밑줄을 꺼두는 건 나중에 1대1 대응해서 답을 확인하기 위해서. 되겠니?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오늘 그런 변성작용, 저변성작용, 고변성작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던데 두 번째 단락 들어갑니다. 자, 중심 화제가 뭡니까? 변성작용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21번 문제를 보니까 수로 가는 말이 있었지. 그래서 여기서 핵심어는 무조건하고 온도가 핵심어가 될 거다라는 거는 21번 문제를 통해서도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건 거야. 오늘 글은 온도와 압력이 증가할 때 변성함이 생성된다. 그런 것들이다 하는 것이 21번 보기에서 지가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하고 내 머리를 써가지고 1등급을 받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주어진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면 될까를 자꾸 고민을 해란 말이다. 갑니다. 밀가루, 소금, 설탕, 이스트, 물 등을 섞고 오븐에 넣으면 높은 온도에 의해 일련의 화학 반응이 일어나 새로운 화합물인 빵이 만들어진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모 돌려두시면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니? 유축. 이런 것들을 유추라고 하는 거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유추라고 하는 거다. 자, 암석이 가열되면 얘들아 여기도 지금 뭐가 나와 있노? 면. 아시겠지? 면. 그래서 암석이 가열되면 자, 재결정화
새로운 광물들을 변성함이 생성.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왜 밑줄을 껐습니까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주제를 잡기 위해서 밑줄 끈 게 아닌 거라. 주제를 잡기 위해서 밑줄 끈 게 아니고 뭐면 뭐 한다 이런 것들은 정답을 확인하기 위해서 밑줄 꺼주는 부분이라고. 아시겠죠? 암석에 가해지는 열은 대개 지구 내부에서 공급된다. 섭입이나 대륙 충돌과 같은 지각 운동에 의해. 섭입이 뭔지 컨닝해라. 쪽발이 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지진 같은 것이 자주 일어나지.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고? 섭입. 대륙 충돌. 근데 가까이 일본이 있어서 우리는 참 다행입니다. 왜냐 그러면 그 쓰나미 같은 거 밀려올 때 전부 누가 다 막아줘? 일본이 철벽 방어를 해주잖아. 아싸. 그러니까 일단 일본이 먼저 망해야 한반도에 영향이 오는 거다. 일본이 무조건 망하면 안 돼. 일단 저 새끼들 좀 두드려 맞아라고 놔둬야 되는 거야. 자, 고소미. 암석이 지구 내부로 이동할 때 이러한 열의 공급이 많이 일어난다. 지구 내부의 온도는 지각의 내부 환경에 따라 상승 비율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지구 내부로 깊이 들어갈수록 이런 것들은 일단 습관적으로 잡아주는 연습을 해두시라고. 그래서 내부로 깊이 들어갈수록 높아진다. 이런 것이 쌤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가 아니고 이런 거 잡다 보면 정답이 얻어 걸린다니까. 앞에 우리 경제 지문에서도 정답 얻어 걸린 경우 있었잖아.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하는 부분들. 이렇게 온도가 높아지는 것은 변성작용을 더욱 활발하게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예를 들어 점토 광물을 함유한 퇴적암인 세일이 지구 내부에 매몰되면 지구 내부의 높은 온도로 암석 내부의 광물들이 서로 합쳐지거나 새로운 광물들이 생성되어 변성암이 되는데, 자, 저변성 작용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고변성 작용을 받게 되면 이런 것들은 습관적으로 잡아주는 연습을 해라. 저변성 작용 밑줄 긋고 전파암, 고변성 작용 밑줄 긋고 편마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암기는 되나 안 되나? 이까지 암기할 필요는 없어. 이런 것까지 암기할 필요는 없어.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나중에 답과 관계가 될 때는 1대1 대응을 시켜주면 되거든. 1대1 대응을 시켜줄 때 이런 것들을 잡아주면 1대1 대응을 시켜줄 때 훌륭한 길잡이가 된다라는 얘기다. 말뜻 오케이? 그러니까 바라밤 화면 봐봐. 지금 여기서 쌤이 잡아준 이런 내용들은 주제 잡기 위해서 잡아주는 것이 아니고 정답률을 높이기 위해서 잡아주는 부분이라고. 아시겠지? 이런 거 자꾸 잡다 보면 나도 모르게 등급이 어느 틈에 1등급에 가 있어. 됐나 안 됐나? 자, 자꾸만 같은 말 반복인데 공부는 열심히 한다고 점수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특히 국어는 열심히 한다고 점수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한다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국어는 시험 치는 요령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목이다. 시험 치는 요령을 익혀가지고 들어가 주시면 돼. 되냐 안 되냐? 갑니다. 자, 암석의 변성작용을 일으키는 또 세모 돌려두시면 첨가 압력 동글백. 자, 21번 문제에서 온도와 압력이란 얘기가 있었고요. 모든 방향에서 일정한 힘이 가해지는 압력을 균일응력이라고 하고 어느 특정한 방향으로 더 큰 힘이 가해지는 압력을 차등응력이라 하는데 지랄 같네. 왜 지랄 같노? 화제어가 자꾸 나오는 거잖아. 근데 화제는 기계적으로 잡아줘야 되는 거다. 첫 번째 화제가 뭐야? 균일응력 동글백. 두 번째 화제가 뭐야? 차등응력 동글백. 이런 것들은 기계적으로 잡아주는 거다. 말뜻 오케이? 그래서 균일응력이 뭐냐? 일정한 힘. 모든 방향에서 일정한 힘. 차등응력이 뭐냐? 특정한 방향으로 더 큰 힘이 가해지는. 됐냐 안 됐냐? 자, 변성암의 경우 주로 차등응력 조건에서 생성되며 여러분들 21번 문제를 통해서 오늘 그런 변성암에 관계되는 약이라는 거 알거든요. 그제?
그래서 어쨌거나 차등 응력 조건에서 생성된다 그랬는데 우리는 균일 응력, 차등 응력이란 이 말을 기억을 하고 있으면 나중에 답을 모르겠거든. 여기 와서 찾아주면 되는 거라고. 그 결과로 뚜렷한 방향성을 갖는 조직이 발달한다. 변성작용이 진행됨에 따라 운모와 녹리석 같은 광물들이 자라기 시작하며 여러분들 운모, 녹리석 이런 걸 암기할 수 있나 없나? 암기할 수 없대. 암기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것까지 암기를 하려고 덤벼들지 말라고. 그럼 이 단락에서는 뭘 체크를 해두냐면 균일 응력, 차등 응력을 체크를 해뒀으면 나중에 혹시라도 균일 응력, 차등 응력에 관계되는 문제가 나왔을 때 그때 한 번 더 찾아주면 되는 거지 운모, 녹리석 이런 것까지 기억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계속합니다. 자, 광물들은 층의 방향이 최대 응력 방향과 수직을 이루는 방향으로 배열이 된다. 좌우지간 그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새롭게 생성된 판 형태의 운모류 광물들이 보여주는 면 조직을 염리라고 부른다. 허이 지랄. 왜 지랄이고 또 화제가 나오지? 염리 동글백. 염리가 뭐라 그랬니? 자, 새롭게 생성된 판 형태의 운모류 광물들이 보여주는 면 조직. 그래서 여러분들 변성함의 면 조직을 뭐라고 한다고요? 염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단락에서 현재까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균일 응력, 차등 응력, 염리까지 기억을 해야 되는 거라. 자, 염리를 보여주는 암석들은 얇은 판으로 떨어져 나가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염리가 관철될 경우에 이는 변성작용을 받았다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저 변성함은 매우 미세한 미세한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새로 형성된 광물 입자들은 현미경을 사용하여 관찰할 수 있는데 이때의 염리를 전판벽계 또 화제가 나오네. 이번에는 화제가 뭐고? 전판벽계. 그러면 화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 화제와 관계되는 것들을 찾아서 밑줄 그어주라고. 전판벽계가 뭐라 그랬지? 미세한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새로 형성된 광물들은 현미경을 사용하여 관찰. 그 뒤에 또 화제가 나오지? 편리 동글백. 편리는 뭐라 그랬니? 고변성 작용을 받게 되면 입자들이 커지고 각 광물 입자들은 육안으로 관찰. 되냐 안 되냐? 화제의 중심으로 잡아주면 균일 응력, 차등 응력, 염리, 전판벽계, 편리 이런 말들을 쭉쭉 다루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락이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독서 지문 수업을 할 때 마지막 단락은 무엇을 밝혀주는 경우가 많더라? 의의를 밝혀주는 경우가 많더라. 반드시 그러하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 마지막 단락에서는 의의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의의가 있니? 뭐라 그랬냐? 변성함은 지각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보존되어 있다. 지각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보존되어 있다. 이게 바로 무엇을 밝혀주고 있는 거라고? 의의를 밝혀주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방금 우리가 경제 지문을 하고 나서 과학 지문을 했는데 두 지문 다 마지막 단락에서 의의를 밝혀주고 있다는 거 알지? 자, 오늘 우리 2강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거는 사회 지문, 과학 지문, 예술 지문을 보고 있다. 전부 다 작년 3월달 모의고사다. 작년 고3 3월달 모의고사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과학 지문도 여러분들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경제 지문만큼이나 뭐가 많노? 화제가 지금 많아. 화제가 많기 때문에 짜증 만땅의 지문이다. 근데 여기서 또 잔소리를 하나 하고 갈까요? 근데 쌤은 지금 수업을 하면서 자꾸만 동글뱅이 돌리고 밑줄 긋고 하지. 자, 공부는 왜 하니? 배워서 써먹으려고 공부하는 거지. 오늘 자기 만족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 없대. 그러면 너네들이 문제를 풀어올 때 어떻게 해줘야 되노? 동글뱅이나 밑줄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자꾸 돌려봐야 돼. 자, 공부 못하는 새끼들은 맨날 점수가 몇 점이냐를 따진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오늘 무엇인가를 해가지고 다음에 써먹을 수 있을까를 자꾸 고민을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미리 문제를 풀어올 때 어떤 식으로 해주셔야 되냐 그러면
여러분들도 지금 쌤처럼 자꾸 동글뱅이 돌려보고 밑줄 꺼보고 그래가지고 수업 들어와가지고 선생님하고 동글뱅이나 밑줄 건 위치가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자꾸 그걸 확인을 해라. 공부 못하는 애들은 정답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확인하는데 정답이라는 것은 재수 좋으면 많이 맞는 거고 재수 나쁘면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공부하는 기준을 만들어 두면 설사 독감에 걸려가지고 약물에 중독되어 있다 하더라도 나름의 방어를 해낼 수가 있어. 말뜻 아시겠어요? 그래서 정답을 맞췄다 못 맞췄다를 고민하지 말고요.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도 밑줄 같은 거 쭉쭉 꺼보면서 쌤하고 얼마만큼 그게 맞는가를 확인을 해야 된다. 지금 점수가 몇 점이냐는 것은 11월 달에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아. 근데 밑줄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아 들어가면 11월 달에 무조건 하고 한바구음이 터진다. 말뜻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 더. 독서 지문은 반복되는 주제가 있고 낯선 주제가 있다 그랬대. 되겠나? 이 지문 뒤에 여러분들 예술 지문 풀어봤었지? 예술 지문 한국 예술이 되나 서양 예술이 되나? 서양 예술은 낯선 주제어거든요. 반복되는 주제어가 아니야. 반복되는 주제어는 다음에 시험에 나올 거기 때문에 지문 자체를 이해를 해야 된다. 근데 낯선 주제어는 지문 자체를 이해를 안 해도 돼. 오늘 예술 지문 같은 경우에 문제를 풀어보시고 정답이 맞다 그러면 따로 집에 가서 복습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우리가 과학 지문을 배웠거든요. 과학 지문을 읽어봤는데 이거는 반복되는 주제일까? 낯선 주제일까? 이런 주제가 본 적 있나? 변성작용 이런 것들 자주 나오나? 아니거든요. 이런 것도 낯선 주제예요. 우리가 과학 지문에서 반복되는 주제라고 한다면 현대물리학의 개념이라든지 우주의 변화, 그러니까 빅뱅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주제거든. 반복되는 주제는 쌤이 수업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이런 것들은 반복되는 주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지문은 집에 돌아가가지고도 수업을 마치고 나서도 지문이 약간이라도 애매한 부분들이 있으면 다시금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오늘 이 지문은 반복되는 주제요? 낯선 주제요? 낯선 주제요. 그러니까 너가 학원에 오기 전에 먼저 문제 한번 풀어보고 밑줄 한번 꺼보고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면 수업 끝나면 책 덮으면 국어 공부 끝이다. 다시 공부할 필요 없어 이런 지문들은. 다시 공부할 지문 필요가 없는 지문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뭐가 필요하노? 문제를 푸는 과정 속에서 밑줄이나 동글뱅이 같은 걸 자꾸 확인을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 자, 경제 지문은요. 배경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경제 지문은 전부 다 내용 자체를 습득을 해야 되는데 오늘 경제 지문은 조금 뭐 그까지는 파고 들어갈 필요는 없지 싶다. 그래서 오늘 세계 지문 같은 경우는 쌤하고 수업 마치고 나서 정답이 확인이 된다 그러면 책 덮고 복습 전혀 안 해도 되는 지문들이야. 이런 지문일수록 뭐가 필요하노?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꼼꼼히 풀어보셔야 돼요. 말뜻 아시겠냐? 자, 이 시점에서 잔소리 하나 더 들어갑니다. 국어 공부는요, 무식하게 공부한다고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요즘 같은 경우는 이 국어 공부해라 그러면 매산비 같은 책을 사가지고 문제 푸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매산비 매일 3지문씩 푼다. 도움이 될까? 국어 공부를 하면서 최악으로 공부하는 새끼들이 어떤 새끼들이냐면 시간 정해놓고 공부하는 새끼들. 국어는 시간 정해놓고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 자, 뭐 매산비 같은 책을 푸는 애들이 많으니까 매산비를 기준으로 봐봅시다. 매산비를 딱 보는데 아싸 내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아. 문제도 보니까 답들이 바로 탁탁 보여. 그런데 시간 보니까 세 지문을 풀어도 10분 정도밖에 경과가 안 됐어. 굳이 공부 더 안 해도 됩니다. 그날은 10분밖에 안 했다고 해서 아까워할 필요 없고요. 탄식할 필요 없고요. 만족하시면 됩니다.
근데 언제가 문제가 되느냐면 세 지문을 푸는데 첫째 지문에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날은 그 한 지문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정력을 다 쏟아부어야 돼. 국어는요, 다른 과목하고 좀 달라가지고 하나를 알면 전부 다를 알고 하나를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과목이 국어다. 그래서 애초에 너네들이 국어 공부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주셔야 되느냐 그러면 찝찝하고 막히는 것이 나올 때 그걸 정복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매달려야 돼. 어? 오늘 딱 마음 잡고 새 지문 하자. 아싸 보니까 다 알겠다 싶으면 그날은 그냥 국어 공부 끝이야. 그런데 한 지문이라도 막히면 5시간이고 6시간이고 7시간이고 8시간이고 매달려가지고 어쨌거나 극복하고 넘어가야 돼. 말뜻 이해를 하겠습니까? 어? 국어는 찝찝함을 없애나가야지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걸 자랑하면 안 돼. 되겠나? 그래서 어쨌거나 국어 학습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쌤이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국어는 열심히 하는 과목이랬나 잘해야 되는 과목이랬나? 잘해야지 열심히 할 필요는 없다 그랬지. 근데 국어도 열심히 풀어야 되는 파트가 있다. 그냥 열심히 하면 좋은 것도 있다. 예를 들어 고전문학. 고전문학은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좋아. 고전문학은 잘하려고 머리를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무식하게 열심히 하면 돼. 고전문학은. 근데 현대문학을 열심히 하면 점수가 안 나와. 현대문학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찝찝함을 없애가야 돼. 어? 작품 하나라도 막히면 그 하나 가지고 미친 듯이 매달려줘야 되는 거고, 고전문학은 페이지를 많이 넘기면 좋은 거야. 문법하고 독서지문. 문법은 그냥 열심히 풀면 된다. 열심히 하다 보면 문법은 저절로 활짝 문이 열려. 근데 독서는 막혔을 때 극복을 해 나가야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독서는 해결되지 않아. 오케이? 그러니까 문법은 열심히 해라. 독서는 찝찝함을 없애라. 화법하고 작문. 여러분들 화법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정한 유형이 있다 그랬나? 아직 유형이 없다 그랬나? 그래서 화법도 그냥 열심히 하면 돼. 근데 작문은요, 문제 유형이 딱 정해져 있거든. 그러니까 작문은 틀렸을 때 어떤 문제 유형인데 틀렸을까를 고민해야지 답이 몇 번일까를 고민하면 안 돼. 그러니까 화법은 많이 풀면 많이 풀수록 좋은 거고, 작문은 많이 풀수록 좋은 게 아니고 틀렸을 때 이 문제 유형을 내가 왜 틀렸지? 아, 이 문제는 쌤이 어떻게 풀라 그랬지? 자꾸 그걸 기억을 해줘야 돼. 오케이? 그래서 열심히 해야 하는 부분과 잘해야 하는 부분을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말뜻 알겠나? 그 다음에 말 나온 김에 또 계속 갑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학교생들은 수능 대비를 해주면 맨날 뭐만 수업을 하노? 그놈의 문학만 하지. 그것도 현대시만 맨날 하지. 45문제 중에서 현대시 많이 나와봐야 3문제 아이가. 맞나? 학교생들을 내가 또 본의 아니게 욕을 하는데 어쨌거나 1년 365일 수업을 하면 현대시만 수업을 하고 있는데 45문제 중에 3문제, 많으면 3문제, 적으면 2문제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똑같이 학교생들처럼 현대시 공부해야 되나? 아니거든. 현대시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쌤들이 이야기를 해주니까 주워 듣는 말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단 말이다. 그러면 현대시 같은 걸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학교생들이 잘 안 해주는 화법 작문 문제도 한 번씩 풀어봐야 되고, 문법 문제도 풀어봐야 되고, 독서 지문을 좀 봐야 되고. 말 되냐 안 되냐? 학교생들이 맨날 현대시 해준다고 해서 너희도 공부하면서 현대시만 공부하고 있으면 그게 또 개찌질한 거란 말이다. 말뜻 알아먹겠지? 자, 지문 다 까먹었을 건데요. 지문 다시 봅시다. 자, 오늘 글은 21번 보기를 통해서 확인했었다. 온도와 압력이 증가할수록 뭐가 나타난다 그랬니? 변성함이 나타난다. 빵을 만드는 것에서 유추할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이 있었지.
그 다음에 화재를 생각해봐라. 고변성 작용, 저변성 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지. 맞나? 그 다음에 균일 응력이 어떻고, 차등 응력이 어떻고, 염리가 어떻고, 전판벽계가 어떻고, 편리가 어떻고, 그런 것들 얘기했었지. 그러니까 마지막에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가 한번 짚어보는 건 역시 화제어들을 짚어본 거지, 쌤이 핵심 정보를 나열해 주지는 않았다라는 얘기다. 오케이? 소설 지문할 때도 마찬가지야. 마지막에 등장인물이 누가 나왔더노, 갈등이 뭐더노, 그것만 짚어보면 되는 것이지 전체 줄거리를 요약해 주는 거, 그게 수능 공부는 아니라고. 자, 문제 들어갑니다. 자, 변성작용이 일어나면 재결정화되는, 얘들아, 빵 만들듯이 그렇게 된다라는 말 있었지. 그 다음에 변성하면 조직이 변화한다. 변성하면 조직이 변화한다. 그 다음에 섭입에 의해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까? 오케이? 자, 균일 응력은 힘이 일정하게 가해지는 압력이다. 차등 응력은 동일한 방향으로 배열된다. 이건 너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까지 기억을 하면 좋겠지만 이까지는 기억을 못하잖아. 이 문제는 이 시점에서 뭘 해주면 되노? 자, 균일 응력이란 말이 어디에 있었는지, 차등 응력이란 말이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 동글뱅이 돌려놨었잖아. 이 시점에서 그 부분 찾아가지고 1:1 대응 한 번 더 읽어서 이 문제만 해결해주면 되는 거라. 되겠니? 답은 몇 번이고? 5번이지. 동일한 방향으로가 아니고 어떤 방향으로? 수직 방향으로.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1:1 대응이 필요한 문제들이 있다라는 얘기다. 근데 1:1 대응이 필요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처음부터 지문을 다 암기를 하려고 하지 말고 어디에서 찾아주면 되는지 그걸 표시를 하고 내려와라고. 되나 안 되나? 그러니까 균일 응력, 차등 응력 그 부분에 동글뱅이가 안 돼 있는 놈들은 지금 여기서 개찌질하다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야. 21번 문제. 여러분들 잠깐만 화면을 봐라. 저변성, 고변성. 되냐 안 되냐? 화제어 가지고 문제 만들고 있는 거지. 그래서 화제를 가지고 접근해 주면 되는 겁니다. 선택지 1번 변성작용과 관련. 오늘 여러분들 변성작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맞지? 선택지 2번 서경은 구별하는 것은 어렵겠다. 맞습니까? 왜? 전부 다 들어있잖아. 전부 다 들어있으니까 구별하는 것은 어렵겠다.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편함이나 편마음으로 되는 동안에 지각에서 일어난 일들이 암석의 흔적으로 남아있나? 맨 마지막 단락에서는 보통의 경우 무엇을 밝히는 경우가 많더라? 의를 밝히는 경우가 많지. 의를 밝히는 경우에서 우리가 밑줄 끈한 거하고 연결이 되어지네. 근데 여기서도 이 정도 이야기까지는 머릿속에 남지는 않겠지만 팁을 하나 던져주면, 의 부분이 정답과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정답과 바로 연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보통 독자의 반응 같은 걸 따질 때는 의 부분이 정답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근데 여기서는 독자의 반응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선택지 중의 하나로서 의가 나오는 거다. 이런 거는 출제 팁인데 출제 팁은 너가 머릿속에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 그냥 뭐 그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를 한다. 그래서 의를 잡아주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더 높은 온도와 더 큰 압력의 영향, 고변성 작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편함이 되었다면 편함은 여러분들 저변성 작용인가 고변성 작용인가? 고변성 작용에 편함이 들어있지? 되나 안 되나? 그 다음에 선택지 5번 보니까 전판함에서 배구모가 배열되어 형성된 형태의 면조직은 편마음의 흑우모가 배열되어 편마음 형성된 형태의 면조직보다 육안으로 관찰이 쉽겠다 그랬는데, 이거는 지금 너가 머릿속에서 기억을 했나 못했나? 기억을 못했잖아. 못했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읽으면서 무엇을 해주노? 밑줄을 그었잖아. 밑줄을 그은 부분 다시 가서 1:1 방식으로 찾아주면 되는 거야. 그럼 저변성 작용에서는 어떻게 된다 그랬지? 자, 바라밤 화면 조금만 봐보자. 지금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중심 화제들이 또 나왔었지. 어떤 중심 화제들이 있었노?
염리라든지 전판벽계라든지 편리라든지 중심화제가 있었잖아. 이 부분에서 밑줄 긋은 거 있었나 없었나? 있었지. 그래서 이 부분과 1대1 대응을 또 시켜주면 되는 거라. 그래서 답은 애매하진 않을 거다. 답은 몇 번이 들어? 5번.